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7, 8월 첫 시작이죠. 시작인데, 선생님들은 오전에 1, 2교시 문제를 풀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많이 봤는데 잘 안 써지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잘 글이 쓰지 않는 거를 확실히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느낌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당연히 그때는 내가 어떻게 이 답을 썼지 할 정도로 초인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 8월에 공부의 의의는 물론 예습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거 아니면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들을 체크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도록 하시고요. 이 7, 8월을 잘 정리를 하셔야만 하반기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아니면 마지막 강의까지 마지막 시험 볼 때까지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오늘 문제 풀었던 거 소감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조교 선생님이 안내를 여러 가지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만 짧게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문풀 보고 패키지 한해서 저희가 2차 피드백으로 작년과 다르게는 2차 피드백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모고 직강생이 한해서 2차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 중등 같은 경우는 1차 격한 선생님들만 한 1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특히 경기가 많이 뽑는데 경기 선생님들이 1월 중순까지가 학교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직교 선생님들이 와서 많이 2차는 도와주셨는데 평일에는 올 수가 없고 주말밖에 안 되는데 주말은 또 1, 2월 달 또 개강이어가지고 강의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직 교사와 이렇게 타이밍을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방학이 교사분들이 늦게 하다 보니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아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문풀하고 모고 패키지 안에서 저희가 2차 피드백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인강생 선생님들한테는 어차피 문풀 모고 패키지인데 직강생 안에서 해서 좀 약간 서운할 수 있는 건 또 왔다 갔다 거리를 감안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나에 보면 이제 보답하는 의미로 2차 무료를 봐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인강 선생님들은 저희가 그래도 합격자 특강들 같은 그런 2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문자 돌리거나 해서 영상 볼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금요일 날 했는데 올해부터 모고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유초 중에서 유초 모고를 격주로 이제 하도록 할 거고요. 그 격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초가 개강이 좀 격주로 하다 보니까 빨라서 8월이 5째 주까지 있거든요. 5째 주 토요일 날 유초는 이제 모고를 바로 개강을 할 거고 중등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그리고 총 5번 정도 이제 모고를 할 거예요. 격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약간 서운하잖아요. 문풀 플러스 모고를 좀 더 많이 연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8회를 했던 모고 강의를 다 열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강에서 시험을 보지 못한 거는 인강을 통해서 모고를 대신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 시험지 안에서도 비포로 미리 다 직강 수업 때 나눠드리도록 할 거니까 선생님들이 자료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로 뽑지 않도록 제가 편리상 해드릴 부분들은 다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첨삭 같은 경우도 올 첨삭으로 해서 정체 석차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이제 했으니까 모고가 이제 다른 데와는 좀 다르다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특히 이제 이번에 초특 같은 경우는 백구팀과 조인을 해서 일반 초등 문제를 당연히 주시기로 했고 그거를 해설 강의까지 해주는 거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유특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시간에 초특 백구 선생님들이 일반 초등을 들을 때 유특에 관련된 걸 제가 또 따로 강의를 해서 해드리려고 계획 중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자료를 다 받으셨겠지만 정답지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 정답지를 예전에는 한번 만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건 정답이 안 돼? 왜 이건 안 돼? 왜 그래요? 해서 너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해서요. 차라리 이제 강론에 있는 걸 근거로 제가 이걸 통해 설명해 드렸으니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오늘 이제 해설 강의 하면서 몇 페이지에 몇 쪽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로 체크하도록 하세요 라고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따로 드리지 않고 해설 강의하면서 선생님들이 체크하시되 중간중간에 잘 답을 놓친 거는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인강 선생님들도 제가 너무 속도가 빠를 수도 있으니까 답을 놓치는 부분들은 저한테 카페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이런 몇 쪽에 답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1번에서 10번까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라고 하는 식의 질문은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가 중간중간에 놓치는 것만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첨삭에 관련된 건 직강 선생님들은 안내를 받았을 거고,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업로드를 시켰는데요. 오늘 만약에 첨삭의 번호의 대상이 없는 분들, 인강 선생님 분들은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가는 거니까 카페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그 다음에 올라오면 내가 첨삭을 받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인강 선생님들은 전체 문자 돌려드렸지요. 그래서 첨삭은 오늘 8시 정도까지 올려주는 분에 한해서 직강생 걷어서 같이 채점을 하고 들어갈 때 동시에 하도록 할 거니까 꼭 8시까지 올려주셔야 된다는 것. 앞으로도 이제 다음 선생님들도 그걸 꼭 감안을 해서 토요일날 8시까지 인강 선생님들은 유초는 유초 문제, 중등은 중등 문제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공개 첨삭은 저희가 잘 쓴 답안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이 토요일날 제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강으로 찍을 거거든요. 그럼 직강 선생님들은 그날 이렇게 수업 끝나고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너무 힘든 분들은 따로 직강생 전용관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잘 쓴 답안들의 첨삭이 어떻게 되었는지 1회에서 8회까지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선생님들은 언제 공개 첨삭 올라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 걷어서 다음 주에 첨삭이 되겠죠? 그럼 다음 주 2주차 할 때 1주차 거 공개 첨삭 강의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좋은 답안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를 보신 분들은 특수교육학도 있었겠지만 장특법 아니면 특과정 등등도 있었었죠. 그래서 특과정과 장특법은 사실은 답을 제가 따로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강의 해설 강의는 없고요. 우리가 앞으로 8주까지 진행되는 것은 특수교육학 영역의 위주대로 저희가 해설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쓰시오라고 하는 거, 아니면 바르게 고치시오, 바르게 수정하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련된 질문이 있을 때 이유를 서술하시오 아니면 이유를 서술할 걸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선생님 이유니까 이거 두 가지 될 수 있겠죠? 뭐뭐하기 때문 식으로 선생님들이 바꾸시면서 정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고, 바르게 수정하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물어보는 답에서는 한 가지밖에 정답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키워드가 이거니까 이걸 바르게 수정하시는 것만 정답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설명하시오, 쓰시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정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할 거고,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의 뒷부분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이제 정서및 행동장애 도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들어가서 강의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도식이 잘 보이실 수 있으나 뒤에 선생님들은 글씨가 너무 작지요. 그래서 도식이 잘 보이지 않는 선생님들은 오늘 받은 정서 및 행동장애 세로로 되어 있는 도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같이 보면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도식을 할 때 처음부터 너무 자세하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큰 개략적인 내용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선생님들이 어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셔서 공부를 좀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제가 해설지 몇 쪽 보세요 이거예요 라고 하는 식으로 말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다시 앞 페이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정의 및 분류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보는데요. 정의하고 분류를 사실 교수님들의 관점에 따른 거지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정서 및 행동장애 법적 정의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볼 때는 앞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5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최근에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지만 법적 정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임상적 정의라고 하는 거 자체는 앞으로 이제 공부를 선생님들이 하셨던 분들 아니면 많이 들어봤던 게 의학적 분류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DSM-5에 관련된 진단병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교육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사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미 정서및 행동장애다라고 미리 진단하는 것이 아닌 이 아이들이 정서및 행동장애로 진단되기 이전에 여러 번 중재 혹은 필요하다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판단하게 하는 절차, 정의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런 교육적인 정의라고 하는 파트에서 17년도 초등에는 생태학적인 것과 연결해서 일반 교사, 즉 교사들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정서 및 행동장애로 의심스러워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세 가지로 보기도 하고 네 가지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 세 가지로 볼 때 오늘 문제를 낸 것처럼 이 아이가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강도도 좀 더 심각해요. 아니면 좀 더 오랫동안 많이 하는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답을 쓰는 게 있었었고요. 만약에 포용력에 따라 네 가지라고 한다면 복합성이라고 해서 이 아이는 한두 가지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격적인 행동도 보이지만 예를 들어 수업에서 학업적인 부분, 사회적인 사회성까지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따 체크하시면 되고요.